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또 AI에 대해서 얘기한 Full Self Driv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파트가 훨씬 깁니다. 앞에 로봇보다, 옵티머스보다 FSD 쪽 얘기가 훨씬 크고요. 물론 FSD 중간중간마다 여기서 얻은 학습된 내용은 당연히 로봇에도 쓰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과 연계가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제가 FSD 베타를 쓰면서 이게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는 게 더 크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구나. 요번 내용은 전 AI 데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 못 담을 수는 있지만 한 요 정도 다루면 초반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도 어느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근데 부족하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FSD 베타는 단순히 오토 라벨링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내는 거 이상으로 이제는 스토리텔링,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개발을 해서 어떤 패스웨이를 탔을 때 가장 안전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매끈하게 가는지를 이제는 알아내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100% 알았다 칩시다. 이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그러니까 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진짜 중요한 게 각각의 물체들을 알았다, 100% 디텍션을 했다 쳐도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지금 FS 베타에서 시연해 주는 게, 심지어 비가 좀 오죠. 그러니까 날씨도 안 좋은데, 사람이 이게 횡단보도도 아닌데 개와 함께 이걸 걸어가고 있고, 나는 여기서 약간의 척쿡 스타일의 턴인 거죠. 약간은 이걸 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사람하고 개는 지나가는데 이걸 앞질러서 갈 건지 좀 기다렸다 갈 건지, 그럼 기다렸다 가더라도 여기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있죠, 뒷배경에. 그러면 저 차들하고 속도를 맞춰가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가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 interaction relevant object도 있고 거기다 100 relevant interaction combination, 그쵸? 지금 인터랙션 해야 되는 오브젝트가 20개가 넘고 그거의 컨비네이션, 사람도 피해야 되지만 요 사이 차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들이 과연 꾸준히 일정하게 속도로 움직일 거냐라는 거죠. 이것도 갑자기 확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거를 모든 것들을 정말로 여기 보면 플래닝은 10ms 안에 해야 되고 execution time은 50ms 안에 해야지 이걸 들어가겠죠. 이거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고 있으면 이미 이 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복잡한 것에 대한 플래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게 지금 화두인 거죠. 이제는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거리가 어떻고 이거를 어떻게 풀리 디텍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된 패스웨이를 찾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 대학교 때 당연히 전산과, 그러니까 컴퓨터학과는 당연히 배우고 전자공학도를 위한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배우셨으면은 거기에 나온 트리 구조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밸류, 그리고 지금 트래젝터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패스웨이당 이제 이런 밸류를, 웨이트 밸류를 하나씩 이제 줘서 결국 옵티마이즈를 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은 좀 어그레시브한 거고, 이게 아마 이게 타겟 골이고, 첫 번째 라인이, 두 번째가 그거에 맞는 이제 그 다음 이 골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따라오는. 근데 이제 사람을 좀 앞서가면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되면 요거 좀 배제하고, 그 다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트리 구조로 웨이트 밸류 줘서 가장 옵티멀한 걸 찾아서 이게 들어가서 얘를 엑스큐션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 사람 운전자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하면은 요 트리를 탈 수도 있겠죠. 별로 선호되진 않지만 운전하는 상황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트래젝토리 스코어링 보드, 이런 어떻게 스코어링에 대해서 계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고차원적인 FSD 베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볍게 이걸 빨리 돌려야 되는 거죠. 느리게 하면 말짱 꽝입니다. 이건 지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스토리
예측, 그러니까 패스웨이를 제너레이션 하고 그 다음이 예측입니다.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모델들이 여기 나오게 돼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재구성하는 방법인데 이 딥러닝을 하면 다 쪼개는 그 각각 촬영한 이미지들을 파싱해서 다 쪼개서 이거는 뭐 일종의 딥뉴럴 네트워크를 아시면 다 아는데 이제는 여기 아웃풋이 좀 달라졌거든요. 이제 볼륨 아웃풋과 서페이스 아웃풋 그리고 이게 좀 덴스하게 그래서 더 옛날보다 그 3D 스트럭처가 더 이제 촘촘히 이제 실제를 정말 구현해내는 거기다가 요 보면 요 블럭들 색깔이 바뀝니다.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 버스를 보고 버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빨간색인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 앞이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것은 사실 프레딕션의 연속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차가 저렇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그냥 가던 거 계속 쭉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게 베이스로 깔리고 예상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실제로 FSD에다가 다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굉장히 대단합니다. 실제로 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학계에서 이런 파트, 펑션별로 일부별로는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걸 지금 싹 다 모아가지고 학계에서 어떤 조금씩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던 거를 싹 다 모아서 자기들이 자랑하는 대규모 데이터와 짬뽕해서 세계 최초로 사실상 이 부분별로는 다 검증이 되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 큰 데이터와 함께 돌린 거는 이 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여기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더 고차원적에서의 아키텍처 이런 패스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이거 하나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만 돌리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최적화를 할 건지 시간과 리소스만 다시 한번 많으면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빨리 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챌린징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진짜 주제인 스토리텔링 패스웨이를 제너레이션하고 그것을 어떻게 각각의 물체들과 예측치를 하는 게 이번에 설명의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하드웨어 부분도 이거를 결국 도와주는 건데 지금 엄청난 컨비네이션과 이제는 더 복잡한 더 고난이도의 연산을 하다 보니까 비디오 클립도 이 오른쪽에 있는 거에 점을 찍은 게 여기입니다. 이걸 여기에 일부를 확대하면 그러니까 이 많은 비디오 클립 오토 라벨링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하도 지겹게 얘기해서 근데 보통 이 어큐펀시 네트워크 레시피로 이거를 트레이닝 하면은 GPU 한 개가 90도 셀시우스 그러니까 엄청 머리 뜨겁게 해가지고 한 10만 시간을 트레이닝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렇게 트레이닝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피드백 받고 실제로 이걸 적용해보고 이리저리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실제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엔비디아에 14,000개의 GPU를 해서 4,000장 4K for 오토 라벨링, 10K for 트레이닝 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이제 비디오를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이게 감이 안 오면 여기 밑에 보면은 30페타바이트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페타바이트. 테라가 아닙니다. 페타입니다. 기가 다음에 테라죠. 그러니까 1000기가가 1테라고 1000테라가 그 다음 페타입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미치죠. 예. 거의 뭐 돌아가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래서 슈퍼컴퓨터를 갖게 되고 뒤에 거기까지 오늘 커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전에 그 타일 형식의 도조 자체 칩으로 설계한 슈퍼컴퓨터를 테슬라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여기 나중에 가면요 이거 FSD 베타 라인 지금 미리 얘기하면은 이 레인을 결정하는 이제 더 복잡하죠. 어떤 레인을 파고 들어갈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뉴럴 네트워크 요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때 랭귀지도 자체적으로 요거를 좀 더 쉽게 편하게 쓰기 위해서 랭귀지도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파트를 위해서. 미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5만 가지 손을 댈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다 옵티마이즈. 그래서 그 많은 인력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고 이게 맞는지 이제는 제 이제 이해 보더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랭귀지까지 자체적으로
도저히 기존의 것들로는 이제 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방대해지고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니까 소프트웨어 단에도 굉장히 많은 커스터마이즈와 옵티마이즈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즈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결국 그래서 도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더 자체적으로 입맛대로 자꾸 고쳐대니까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위에 소프트웨어 단이 다 맞다 치더라도 자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러면 이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어떻게 쪼개야지 더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할까? CPU한테는 어떤 얼로케이션, 뭘 주고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서 매번 트레이닝 할 때 뭐 사이즈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어떻게 쪼개고 어떤 시퀀스로 들어가야지 우리 트레이닝이 더 빨라질까? 그러니까 위에 그 소프트웨어는 다 됐다 치더라도 하드웨어만 보더라도 또 박 터지죠.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다른 회사들이 이런 걸 보여줬냐라는 거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다각도로 우리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엣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테슬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능동적으로 그거를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나마 가능성을 저는 이번에 FSD를 통해서 이런 AI 데이를 통해서 이 설명, FSD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면도 결국은 커스터마이즈 근데 이런 트랙을 따르지 않으면은 자율주행은 근처도 못 갈 거다. 지금 테슬라의 설명을 들어보면 거의 이게 그러니까 라이다를 쓰든 안 쓰든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누리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결국은 자체 칩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밟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이걸 감당해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하드웨어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굳이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제너럴 퍼포스로 나오는 그냥 엔비디아 갖다 써도 됐는데 그게 발전이 더뎌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AI의 그 컴플렉시티와 트레이닝 정도 난이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니 이래서 우리가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좋은 컴퓨터 어디다 쓰냐?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각각 파일이라든지 랭귀지, 아키텍처, 컴파일러 어떻게 손받고 GPU도 어떻게 손받고 해서 각각의 옵티마이즈 되는 거 일일이 이건 크게 나누는 거고 요것도 세분화하면 또 머리가 터지겠죠. 그래서 연구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거는 하나는 결국 사람의 손길이 다 닿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라벨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건 기본 밑바탕으로 돌아가고 있고 보니까 이미 오토 라벨링이 뭐 하루에 50만 장 이상씩 그걸 다 해결해내고 있다라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대단합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대한 데이터와 정말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처 측면 쪽에서도 계속해서 온갖 군데 다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여기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게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각각의 진짜 이 FSD 레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파트는 자체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랭귀지를 통해서 여기 트랜스포머까지 대단한 회사라는 게 확 들어왔습니다. 듣다 보면 참 재미난 게 여기 내비게이션 맵이 들어오죠. 이래서 초창기 FSD 베타 버전에는 맵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FSD 베타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비게이션 맵이 완전히 인게이지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증거가 이미 여기 레인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확연히 들어왔고요. 근데 발표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HD 맵 아니라고 그런 거죠. 근데 HD 맵은 아닌데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의 HD 맵 같은 정도의 정보량과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D 맵 쓰면 좋겠죠. 근데 매번 맵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데이터량이라든지 컴퓨테이션 능력이 아직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걸 다 돌리면서도 순식간에 이걸 다 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상황은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발표자도 이거 HD맵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던 게 참 인상이 남았습니다. HD맵을 안 쓰지만 내비게이션 맵에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도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합쳐가지고 그거 이상의 효과를 낸다라는 게 결국 제가 계속 주장하는 머리가 정말 중요하다. 머리가 안 되면 힘들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맛만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저도 위만 살짝 앱스트랙트의 앱스트랙트 수준으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삼아 일론 머스크 트윗을 좀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이래서 여성분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엄청 꼬이나요? 참 재미났던 트윗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감량을 하고 몸무게를 좀 빼고 좀 핏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사진이 그래서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뭐 리프트업 그러니까 뭐 헬스? 그러니까 근육 운동했니? 운동을 했고 뭐 건강한 음식을 먹었니? 어떻게 몸을 이렇게 잘 만들었니?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답이 뭐였냐면 굶는 겁니다. 역시 단식이 최고다. 간헐적 단식, 그쵸? 단식은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봐오면서 아마 간헐적 단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 대답은 굶어라. 그리고 정말로 totally ripped, 그쵸? 이런 사진 많이 돌아다녔죠. 많이 이렇게 통통하신 배에서 이렇게 찍히고 이런 것들 전 사진 보면은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핏하게 나와서 월크아웃은 a little 조금만 했답니다. 역시 단식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자들을 보니까 나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흡사 초기에 스페이스X를 좀 생각하게 하는 초창기에 뛰어난 몇몇 메이저도 빼고 일론 머스크 빼고는 거의 20대로 꾸몄다고 그러죠. 진짜 젊은 층으로. 이번에도 진짜 그렇죠. 이 젊은 친구들이 불살라서 로봇도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만들었고 FS 베타도 진짜 이게 한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또 벽을 깨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것과 역시 이런 젊은 피가 수혈이 돼야지 정말 으쌰으쌰하는 역시 그런 면이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